안녕하세요. 고양청년학교 2회차 강의를 진행할 강사 박현우입니다. 1회차에 이어서 2회차도 좀 제가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번 2회차에서는 청년과 복지 사각지대를 주제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이제 청년 세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이제 집중되고 여론을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이 그런 언론 매체 어떤 보도 홍수 속에서도 특히 이제 이 복지 사각지대 언론으로부터 조명받지 못하는 좀 청년들의 그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좀 필요할지에 대해서 저와 이제 제가 활동했던 단체에서 이제 그 얘기 나눴던 것들을 좀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와 니트 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개념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좀 같이 그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강의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은둔형 외톨이는 자택에 틀어박혀서 학교나 사회에 나가지 않고 가족 이외의 친밀한 대인 관계가 없이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둔형 외톨이들은 보통 이제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이제 집 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회적인 참여 장소가 제한이 되고 취업이나 진학 등 자택 이외의 생활의 장소를 장기간에 걸쳐 상실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정말로 이제 심각한 게 심한 분들은 이제 대소변도 이제 방 안에서 볼 정도로 이렇게 해결하고 뭐 이런 식사 문제도 잘해봐야 이제 집 우리 거주지 안에 이제 그 집안에 어떤 뭐 식탁 있는 주방까지만 나오는 정도이고 대다수는 이제 진짜 집 안에서 가족들만 만나고 친구들이나 기타 지인들과도 교류를 하지 않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유엔에서 이제 SDGs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SDGs 목표 한 3번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리 증진에 좀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비단 어떤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공동의 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도 이제 SDGs가 그러니까 유엔에서 제시한 SDGs의 한국 버전에서 KSDGs라 해가지고 이제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한국형 SDGs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목표 1번 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정망 강화에 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이제 뒤에 니트도 나오지만 보통은 이제 히키코모리라 해가지고 일본 쪽에서 이렇게 많이 언급되고 어떤 일본이라는 국가만의 그 특유의 어떤 문화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이 국내에도 이제 은둔형 외톨이가 상당히 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둔형 외톨이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니트 쪽입니다. 니트 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고 교육이나 고용, 훈련 등을 모두 포기한 청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니트족 같은 경우에는 취업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할 의지는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나 아르바이트족, 프리터와는 전혀 다릅니다. 프리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제 실업자나 이제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일할 의지가 있고
취업을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근로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 니트족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나는 교육도 안 받을 거고 그 어떤 사회생활에서 이제 뭐 취업이나 학교에서 어떤 뭐 훈련도 안 받을 거고 고용이 돼서 일하면서 먹고 살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측면에서 자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은둔형 외톨이 문제와 니트족 문제가 심화되면 심할수록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20, 30대 청년층만 두고 봤을 때 사실 이 경제 활동에 가장 활력적으로 참여할 시기인데, 이때 가장 그 열심히 해야 될 청년 세대가 유휴화된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고요. 지금 가뜩이나 이제 그 OECD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뒤에서 1등이라는데, 이런 출생률 감소와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침체 및 도시 활력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은둔형 외톨이나 니트 시기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아무래도 당사자의 어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사람도 만나지 않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가족 간의 어떤 심리적인 간격도 멀어지고, 그래서 뭔가 다양한 눈에 보이진 않거나 혹은 어떤 수치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취업할 때 장애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이제 뭐 출산 이후에 이제 그 자녀를 이제 키우시다가 이제 다시 사회로 복귀하려고 하니, 이 임신과 그다음 출산 그리고 자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혼자 될 정도까지 했던 그 기간이 공백이 되고 커리어가 공백이 발생을 하니까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거나 혹은 뭐 그 취업을 하려고 해도 이게 이것 때문에 많이 취업이 어렵다고들 이렇게 하시는데, 이와 같이 은둔형 외톨이 니트족도 결국에는 이 커리어상 공백이라 할 수 있고 경력 단절이기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회 참가로의 어떤 전환을 방해하는 높은 장벽이 돼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회로 복귀하는 데서 더욱더 어려워진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일본에서 만든 이제 무업사회라는 책에 나온 그래프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은둔이나 니트 생활이 장기화될수록 대상의 사회적 복귀에 소요되는 보장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긴데요. 위에 이제 그 파란색과 살구색 그래프가 뭐냐면 일본 기준입니다. 25세부터 어떤 한 명이 25세부터 근로하여 평생 납부하는 세금, 사회보험료의 총액이 엔화로 한 7,800만 원에서 1억 600만 원. 그러니까 하나로 7억 8천만 원에서 한 10억 6천만 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납부를 해서 본인이 이제 받는 사회보장액의 총액이 한 4억에서 5억 원 정도라고 된다라고 하는데, 이 니트나 은둔형 외톨이가 25세부터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일을 하지 않고 어떤 그 정부의 사회보장으로 인한 어떤 생활보호로서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그 개인한테 평생 투여되는 비용이 약 그 하나로 8억 7천만 원에서 10억 한 7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나 니트족이 25세 이후로 평생 받는 생활보호 수급 총액과 25세부터 평생 이제 그 근로를 하면서 사회보장료를 받는 사람의 어떤 그 수급 금액 차이를 보면 하나로 한 12억에서 한 15억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일본의 어떤 통계나 어떤 연구 결과들을 참고했을 때 은둔이나 더 이상 니트족들이 그 생활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혹은 문화적인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의 뿐만의 그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봐서도 그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이렇게 은둔형의 토리와 니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은둔형의 토리와 니트의 차이가 뭐야? 은둔형의 토리랑 니트랑 같은 게 아니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은둔형의 토리가 크게는 니트의 범주에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니트는 교육을 받지도 않고 취업도 하지도 않고 어떤 취업을 위한 훈련도 받지 않지만, 이게 어떤 스스로의 의지가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반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에, 은둔형의 토리는 은둔 생활이 장기화돼서 사회생활에 대한 재개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스스로에 대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 당사자를 위한 가족들이 상당한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뭐 장기화로 인한 사회생활의 재개 어려움이나 인간관계 단절이라는 걸 봤을 때는 비자발적이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니트족은 반자발적, 은둔형의 토리는 비자발적이라는 측면에서 두 개념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런 지원 체계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좀 차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이제 은둔형의 토리의 어떤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이제 그 2020년에 은둔형의 토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만든 이제 한국 은둔형의 토리 부모 협회에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뭐 처음 은둔 시작 시기를 보면 제일 많은 건 이제 만 25세에서 29세, 그리고 거의 한창 이제 청년 때죠. 그 다음에 표가 잘못됐네요. 예, 만 20세에서 24세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25세에서 29세가 한 4명, 그 다음에 만 15세 미만이 3명, 그리고 15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이 한 8명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총 27명으로부터 이제 응답을 받았었고, 처음 고립된 계기를 보면 제일 많은 건 이제 학업 중단이나 대학 입시 실패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따를 당하거나 인간관계가 잘 안 되어서도 이제 8명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뭐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도 2명, 뭐 이렇게 뭐 있는데, 사실 뭐 은둔형의 토리의 발생 원인을 이 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업이나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좌절이나 절망이 어떤 한 개인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를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다르게 좀 회복에 좀 더디다 보니까 그런 상처들이 악화돼서 결국에는 사회로부터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방 안으로 이렇게 숨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은둔형의 툴이 어떤 대표적인 발생 원인을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장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둔형의 툴의 문제가 발생하는 여러 원인 중에 어떤 장애로 정의할 수 있는 거는 정신적인 거나 뭐 발달, 그런 우울 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혹은 이제 후천적으로 발생한 장애가 동반되고, 여기서 이제 인간관계의 기술에 부족할 때 발생한 어떤 사회적인 고립감과 그리고 사회에 대한 적응 불안감으로 은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부정적인 환경이 지속돼서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나는 안 돼,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라는 어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환경 등이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게 특정 기간 이상, 아까 은둔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거를 이제 은둔형의 토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특정 기간 이상 고립되는 현상이 지속될 시 이제 은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크죠.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제 지속적인 실패의 반복이겠죠. 그래서 은둔형의 토리들, 저도 이제 몇몇 이제 은둔형의 토리들을 만났지만 그분들이 이제 항상 생각하시는 게 자신의 인생과 도전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실패했을 때 그리고 반복됐을 때 경험으로부터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해도 안 되는데 뭐하러 도전을 해? 뭐하러 시도를 해? 뭐하러 내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다가 결국엔 이제 방 안으로 이제 숨어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뭐 은둔형의 토리의 대표적인 발생 원인은 이렇지만 니트족 같은 경우에는 그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훈련도 고용도 교육도 받지 않는 거에 대한 자발적인, 혹은 이제 조금 그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거기서 일부 실패가 작용을 하지만 이런 좀 반자발적인 상태라는 점에서 발생 원인도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니트족은 이제 언론에 좀 많이 나오고 이제 소개가 많이 되고 그나마 이제 은둔형의 토리에 대해서 많이 좀 잘 아시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 은둔형의 토리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큰 틀에서 은둔형의 토리가 니트의 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은둔형의 토리의 순한 맛이 니트족, 매운 그리고 매운맛이, 그러니까 반대로 니트족의 매운맛이 은둔형의 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앞으로도 은둔형의 토리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둔형의 토리의 특성은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사회 부적응 문제를 안고 있는 이제 은둔형의 토리들은 사회 및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맺을 수 없어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사실은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맺을 수 없다라면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랑 어울리지 못하는 것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은둔형 토리들은 인간관계가 잘 안 풀린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냥 뭐 안 만나면 되지, 내가 그냥 나 혼자 있어 잘 노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위의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질 때 나타나는 이제 은둔형의 토리 현상은 생물학적 요인은 물론 환경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태생적인 기질이 소극적이고 조금 어떤 내성적이고 이래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가족들로 인한 스트레스, 뭐 가족들의 압박, 뭐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좋은 곳에 취업을 해야 된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의한 환경적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따돌림 때문에, 가족 관계 때문에, 병 때문에 등 어떤 특정한 하나의 원인이 아닌 여러 가지 원인이 서로 얽혀서 은둔형 외톨이라는 현상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생물학적 측면, 환경적 측면, 정신보건적 측면에서 종합적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둔형 외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뭐 일자리 제공 혹은 뭐 심리 상담 제공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어떤 단계적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심각한 문제냐, 전국의 은둔형 외톨이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참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될 텐데, 이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전국 단위 어떤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직까지 은둔형 외톨이가 뭐 서울에 몇 명 있고 뭐 부산에 몇 명 있고 막 대구 뭐 대전에 몇 명 있고 광주 강원에 얼마인지 이렇게 막 조사가 된 건 없는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광주광역시에서 이제 일부 이제 표본 조사를 하고 이제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조금 뒤에 이제 바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 같은 경우 은둔형 외톨이가 얼마 정도가 있을지는 좀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니트족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되게 그 통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니트족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니트족 통계 일부를 좀 따와서요. 그 니트족이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를 통칭하는데 이제 거기서 회피 휴식형에 속하는 15세에서 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피 휴식형이 뭐냐라고 하면 단순히 쉬고 있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2010년도에 뭐 여성이 33,300명, 뭐 남성이 37,000명, 뭐 쭉 이렇게 해갖고 2017년도에는 여성이 한 42,000명 정도, 그리고 남성이 48,000여 명이 회피 휴식형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 회피 휴식형에 속한다라고 좀 조사가 됐고, 이를 통해서 봤을 때 사실 단순히 쉰다라는 건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 어떤 비자발적, 예를 들어 뭐 이직을 위한 휴식도 아니고 어떤 출산 이후에 자녀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쉬는 경우도 아니고 그냥 일하기도 싫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혹은 뭐 진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추산치라고 볼 수 있는 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엔 약 한 9만여 명, 한 9만 1천여 명이 이제 2017년에 서울에 한 은둔형 외톨이가 9만여 명 정도 있다 좀 우리가 추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이제 하자면 이제 그 타 이제 기관이나 이제 언론사에서는 대한민국에 이제 은둔형 외톨이 한 13만 2천여 명 정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지역 인구에 따라서 좀 비중이 다를 수도 있겠고,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청년 인구든 혹은 전체 인구든 제일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니트족 통계도 한번 같이 볼 필요성이 있겠죠. 2017년도 기준으로 여성은 23만 9천 명, 남성은 15만 4천 명인데, 여성 니트족은 청년층 여성 노동 가능 인구의 한 17.4%, 남성 니트족의 경우 12.2%로 조사됐는데, 사실 이게 참 가슴 아픈 게 우리 국가별 니트족 비율을 봤을 때, 아까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은둔형 외톨이랑 니트를 뭐 약간 동일시해서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고 본다고 하지만, 그런 이제 히키코모리로 대표하는 일본도 9.9%, 10%가 안 되는데 우리는 그 거의 두 배에 달하는 19.2%입니다. 미국이나 독일, 그리고 뭐 룩셈부르크나 일본에 비해서 독보적으로 높은 1위라고 합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제 일자리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좌절이나 이런 걸 겪다 보니까 코로나 끝난 이후에 다시 취업 도전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한 이제 취업 포털에서 성인 남녀 1,374명을 대상으로 이제 귀하가 스스로 니트족이라 생각을 하는지 조사를 했었는데, 무려 이제 성인 남녀 5명 중 한 명이 이제 20.1%가 나는 니트족이라고 스스로 이제 여긴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진짜 어떤 그냥 이렇게 둘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진짜 어떤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것들이 어떤 뭐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최대한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관계 부처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그 지원 제도를 하루빨리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좀 실태 조사를 최근에 했다라고 했는데,
전체 표본 237명을 대상으로 이제 목적 표집 조사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은둔형 외톨이도 사실 집 밖으로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조사를 하려면 온라인으로 설문을 하던가 방문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아파트에 안내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조사 대상자 혹은 가족분들이 이렇게 좀 대신해서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이나 청소년 상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참여할 수 있게도 안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상담센터에서 상담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하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237명 중에 이제 현재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한 175명, 그리고 과거에 이제 생활하셨던 분이 한 62명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 남성보다는 여성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좀 여성분 남성분이 많은데 이 20대가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30대, 아까 제가 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은둔형 외톨이 문제나 니트 문제는 여기가 어떤 뭐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예상되냐고 말씀드렸을 때 대한민국의 어떤 그 사회 경제에 가장 활력적으로 참여해야 될 20, 30대 청년층의 유효화가 제일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광주광역시에서도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고, 특이할 만한 점은 40대뿐만 아니라 50대, 60대 이상의 은둔형 외톨이들도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라냐고 볼 수 있냐면, 이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특히 청년일 때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20대, 30대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 이상의 어떤 노년층이 돼서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의 진짜 노년화, 장기화가 초장기화가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20대, 30대 같은 경우도 온라인에 많이 친숙하고 IT 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뭔가 집에서 그나마 재택근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어떤 40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IT 기기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없을 텐데, 그럼 이분들이 재택근무를 통해서 뭔가 IT를 활용한 어떤 재택근무를 하실 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것, 어떻게 생계 유지를 할 것이며, 그럼 생계 유지가 안 되고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차상위계층으로 등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평생 국가에서 먹여 살리는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가 상당히 예상되기 때문에 진짜로 어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이번 그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 실태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학력에서도 은둔형 외톨이가 그거 뭐 진짜 그 잘 뭐 많이 못 배운 사람들 혹은 막 대학도 안 나온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면서 이렇게 막 되게 쉽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참 그런 인식도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력으로 이렇게 어떤 하나의 현상을 분석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대학 재학 중이거나 대졸 이상의 그 학력을 지니신 분들도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학력이나 어떤 개인의 어떤 개인 요인만으로 이렇게 좀 섣불리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금물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은둔형 외톨이가 이제 니트족의 대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둔형 외톨이로는 이제 유승규 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언론이나 이런 은둔형 외톨이 관련 단체에서 기업에서 이제 소속해서 활동하시면서 어떤 많은 이런 그 사례들도 말씀하시고 본인의 사례에서 봤을 때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고, 나와 같은 청년 은둔형 외톨이 혹은 이제 다른 이제 은둔형 외톨이 니트족
그 재활을 좀 촉진해서 많이 같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이분이 이제 한때 방 안에서만 생활하셨을 때 이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유승규님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이제 은둔형 외톨이 생활하셨는데, 대학교 수업 외에 이제 외부 활동은 전혀 없이 살았고, 친구들이랑도 이제 가끔 이제 뭐 전화 통화만 하고 방문하는 사람만 이렇게 만나다가 나중에 이윽고는 아예 활동을 안 하게 됐었고요. 부모님이 보내준 돈으로만 방 안에서 생활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나갈 때는 이제 집 밖으로 나갈 때는 이제 학교 수업 갈 텐데, 결국에는 학교 집만 그 반복한 케이스이고, 그쵸. 은둔형 같은 가장 큰 특징은 가족의 어떤 친밀한 인간관계가 없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 유승규님도 가족의 친구 등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단절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방 안에서만 생활해도 아유, 인간은 그래도 청결한 생활에서 생활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시간이 지나 그 처음에 막 되게 청소도 열심히 하고 막 청결에도 되게 많이 신경 썼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이제 귀찮기도 하고, 내가 누구한테 방을 보여줄 것도 아니니까 쓰레기도 그냥 모아두고 막 그냥 안 버리고 정리도 안 하는데, 그게 점점 쌓이니까 청소를 하는 것도 이제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막 쓰레기가 많아졌고, 몸을 씻는 것도 막 귀찮아졌고, 그리고 이윽고는 이제 뭐 대소변도 방 안에서 볼 정도로 아주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어쨌든 이런 주변의 관심과 도움 그리고 지원으로 은둔형 외톨이 현상을 극복을 했고, 지금은 그런 본인의 경험이나 어떤 도움받았던 경험들을 토대로 이렇게 다시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니트족도 대표적인 뭐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여기 김동현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30세까지 이제 공무원 시험에 계속 도전을 하시고 뭐 하다가 이제 시험에 계속해서 낙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어떤 취업을 위한 많이 스펙을 쌓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엔 구직 활동도 실패해서, 나는 뭘 해도 안 돼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지 말자, 다 포기하자, 자포자기 해가지고 취업인 어떤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포기하시기도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이제 은둔형을 통한 다르게 집 밖으로도 나가고 어떤 친구와도 이제 인간관계는 유지가 됐지만, 사실 소득이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친구를 만나도 돈이 나가고 뭐 진짜 이렇게 밖에 나가면 다 돈을 쓸 일밖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사회생활에 좀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상태가 됐고, 아무래도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소득이 없으면 외부 활동을 줄이게 되고, 외부 활동이 줄이게 되면 어떤 사회와의 접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로 좀 상황이 좀 더 심각화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니트족의 상황이 심하되면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 그래서 니트족의 어떤 좀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트족의 약간 매운맛 버전이 은둔형 외톨이다. 그래서 니트족의 은둔형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또 지원 제도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령 상황이 좀 더 심각해서 은둔형 외톨이가 됐다 한들 그런 은둔형 외톨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은둔형 외톨이나 니트족을 위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 센터가 하나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은둔형 외톨이 문제도 그렇고 이제 니트족 문제도 그렇고, 이 해결을 위해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니트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취업이나 뭐 심리 상담만 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니트족이 심화되면 은둔형 외톨이 되기 때문에 이 니트족도 단계가 다양할 것이고, 어쨌든 은둔형 외톨이 함께 좀 유사 범죄에 속하는 만큼 종합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취업지원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
비영리 단체, 교육기관 등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게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이제 보건소나 어떤 기타 이제 보건 분야로 좀 지원을 하고요. 취업 지원기관 같은 경우는 뭐 취업 성공 패키지를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 이게 기관을 이제 설정을 하고 고용센터 연결해서 뭐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세스에 따른 뭐 취업 지원이나 기타 상담, 구직 상담도 좀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의료기관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연계해서 당사자의 어떤 심리 상태를 좀 평가하고 심리학적 조언을 진행하는 역할을 진행을 하고, 복지기관은 이제 상담사, 전문 상담사나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가족기능, 은둔형 외톨이 문제 해결에 가장 큰 정서적, 현실적인 조력자는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친구와는 인간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제일 열심히 나서줘야 되는데, 그런 가족의 당사자 서포터즈로서의 가족들을 위한 어떤 문제들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좀 사례를 진단해서 케어를 해야 될지, 물론 이 케어는 대상자도 들어가야겠지만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 단체는 각자가 지닌 어떤 역량이나 그 어떤 특화된 스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이런 관련된 자체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좀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 지원 기관이 가진 또 데이터나 혹은 어떤 네트워크랑 다른 쪽으로 이제 또 취업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좀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둔형 외톨이든 니트족이든 청소년 시기부터 발생을 할 수 있는데, 학교 내 어떤 따돌림이나 어떤 뭐 계속된 뭐 시험 실패, 시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등교 거부를 하다가 이렇게 좀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어서 이런 교육기관들도 연계를 해서 등교 거부 학생이나 은둔형 외톨이들의 초기 상태를 초기에 확인하고,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담임교사나 이런 분들도 좀 이렇게 지원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고, 그런 6가지 기관들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그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지원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아무래도 서울시가 하면은 다른 지역들도 다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가 좀 이런 지원 시스템을 제도화 해줬으면 좋겠고요. 서울시가 되면 우리 고양시도 이렇게 좀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은둔형 외톨이 니트족을 위한 지원 센터가 생겼을 때 좀 기대 효과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이제 협력 기관별 역량과 경험에 기반한 체계화된 활력 회복을 지원 가능을 좀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전문 교육을 통해 부모와 가족에게 공동 서포터로서의 어떤 상황 개선에 대한 의욕을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참여자와 이해 관계자 간의 어떤 협력 관계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 다양한 사례와 데이터에 기반해서 은둔형 외톨이 예방 솔루션을 진짜 최적화해서 어떤 개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대상자의 기능이나 기술적 향상이 보이면 취업이나 사회 참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다양한 고용 촉진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니트족의 경우에도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협력 기관별 역량과 경험에 기반한 어떤 체계화된 지원이 당연히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각 기관별 정보 공유의 부족으로 인해서 찾기가 어려웠던 우리 청년들이 요즘 질 좋은 일자리, 워라밸이 보장된 일자리를 찾는데, 그런 질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 지원하는 데 있어 좀 많이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취업자, 기존의 이 센터를 통해서 취업했던 사람이 멘토가 되고 다시 이 센터에서 상담과 취업 지원 상담을 받고 있는 구직자가 멘티가 돼서 이 취업 멘토와 멘티가 어떤 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유, 그리고 직무 훈련을 위한
어떤 네트워킹을 지원해서 이 센터를 졸업한 사람이 뭐 기획 파트에서 혹은 마케팅 파트에서 취업을 했다라고 하면 기획이나 마케팅 직무에 취업을 희망하는 멘티와 매칭을 해줘서 기획자가 되려면 혹은 마케터가 되려면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고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트워킹을 센터에서 좀 보조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제 인간관계, 내가 힘들어도 나와 똑같은 사례나 아픔을 겪었던 주변의 동반자들이 나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어떤 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뭐 동문회라고 표현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동호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생활에서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아픈 일이나 좀 이런 것들을 나누고 함께하면서 상부상조할 수 있는 탄탄하고 튼튼한 인적 관계를 좀 우리가 센터를 통해서 확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은둔형의 토리의 이런 기능을 이제 앞서 이제 기대 효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한 4개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연계되어 있는 기관들의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은둔형의 토리와 니트족을 평가하고 지원 가능을 이제 좀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등 각 분야와 함께하면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와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로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전문기관 회의를 통해서 지역 자원 및 지원 체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도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지역 자원과 지원 체계를 개발하려고 하면 결국엔 그 두 번째 기능과 같이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결국엔 각 기관들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기관들이 갖고 있는 기능이나 역량 및 축적된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미줄처럼 묶을 수 있는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능도 이 은둔형의 토리 니트족 지원센터에서 기능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원을 함에 있어서 그 단계별로 특징을 잡고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쵸. 은둔형의 토리만 두고 봤을 때 초기 단계와 개시 단계, 외톨이 단계, 그리고 사회화의 어떤 재회 단계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은둔형의 토리의 경우가 이제 초기 특징으로는요. 신체 증상이나 어떤 정신 증상의 문제 행동 등 일반적 증상이 사전에 드러나는 시기가 되겠고요. 개시 단계가 되면서 약간 좀 가족과 그리고 주변 친구들과의 어떤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고 표면화되기 시작하면서 좀 심각하게는 가족 내 이제 부모나 가족에 대한 폭력 등 불안정성이 눈에 띄게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단계와 개시 단계가 이제 은둔형의 토리아가 이제 심화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은둔형의 토리아 단계의 이제 특징은 회피와 퇴행이 사전에 나오고 갈등은 자극되지 않으면서 눈에 띄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조인데 어느 분은 이제 그 뭐야 폭력이나 이런 갈등이 좀 숨고 좀 이게 눈에 띄지 않고 갈등이 이게 좀 사라진 것 같으면 좋은 거 아니야? 회복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은둔형의 토리 단계의 심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외부와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싸우고 이런다라고 하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어떤 전문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여지라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아예 그냥 인간관계를 맺을 생각도 없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관계를 맺을 생각도 없이 방 안으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갈등이 눈에 띄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극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고조라고 볼 수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사회와의 재회 단계에서 이제 다양한 시행착오로 겹치면서 어떤 그 외부와의 접촉이 발생해서 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회와의 재해 단계에 진입을 하면 당연히 이제 은둔형 외톨이나 니트족 현상이 이제 완화되면서 이제 다시 사회로 복귀를 하는 과정인데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가족, 당사자에 대한 개인 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지원하고 서포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문 상담사나 이런 센터와 통해서 만나서 현 상황에서 평가를 하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접근 방법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확장돼서 가족들의 지원을 통해서 그 개인의 어떤 인생관이나 살아온 삶의 궤적이나 성격에 따라서 맞춤형 개인 치료, 개인적 지원을 좀 준비를 해서 투입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래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어떤 그런 사회성을 조금이라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 타인과의 접촉 빈도를 느껴야 돼, 강화해야 되고, 그래서 센터에서 어떤 집단 치료나 집단 상담 혹은 제일 좋은 건 집단 숙식을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나만 이렇게 고통받고 나만 이렇게 사회로부터 숨었던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현상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구나,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한번 극복을 해보자라는 좀 그 사회성 회복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도 좀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성이 회복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한 명의 성인으로서,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취업 지원이나 이제 혹은 이제 혼자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거처를 마련하는데 이렇게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로 좀 운동외톨이나 니트 지원 센터에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고요. 사실은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우선이 되는 건 이 비활동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운동형처럼 니트전 결국엔 이 활력저하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뭐 대응 방법이나 은둔형 외톨이 니트족 지원 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비활동에 대한 문제 접근과 대응 방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서 보면 개별 면담과 집단 치료적 접근 그리고 방문 상담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가족의 경우에는 이제 같은 고민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 간 교류를 통해서 자주 모임을 좀 결성을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누구누구 부모님은 이런 문제가 있으시네요. 우리 서로 힘내봐요. 혹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 또 반대로 그 부모님은 그 말씀해주신 부모님한테 누구누구 부모님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은둔형 외톨이 니트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해서 서로 상호 지지와 어떤 문제 객관을 하는 데서 좀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상자에 대한 어떤 지원 기관이나 제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받아서 정리해서 좀 제공을 해줄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가족이 당사자에 대한 가장 큰 서포터지이기 때문에 어떤 지속적인 심리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면서 자녀 문제로 힘든 당사자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족들도 이렇게 케어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터에서 다양한 지원기관 협력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좀 당사자와 연계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분들이 집 밖으로 나오질 않기 때문에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상담 방법을 좀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상담 모두 접근성이 편리한 것도 있고 언제 어디서든 뭐 상담을 한다든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건 결국에는 이제 집 밖으로 나와서 누군가를 만나서 대면으로 상담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까지는 그래도 거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전문 상담사 파견을 통한 방문 상담으로 이렇게 좀 문제를 접근하고 좀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좀 가족과 당사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족들에게는 이제 부모님에 대한 어떤 지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심리, 사회적인 지원도 다시 있어야 된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이 가족분들도 자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걱정돼서 집 밖으로 같이 안 나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웃리치 방식으로 이제 좀 방문 상담을 좀 이렇게 많이 여러 차례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종합지원센터에서 당사자의 사례를 파악해서 어떤 활력 회복을 상당히 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니트족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서 이제 해결단 탈출자, 그리고 당사자의 어떤 멘토나 멘티 관계 형성을 해서 이해자 커뮤니티 형성을 한다든가 뭔가 다양한 고용 촉진 활동을 지원하는 등 좀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뭐 센터로서의 기대 효과도 있겠지만 대상자에게 어떤 가장 큰 서포터즈인 가족 상담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다음과 같이 한 5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효과적인 솔루션 개발을 위한 이제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의 사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족 면접을 통해서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족에게 공동 서포터로서 어떤 상황 개선에 대한 의욕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 간 협력 관계 구축도 이제 통해서 뭐 아까 자조 모임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의 사례들을 기반으로 은둔형 외톨이 예방 솔루션 미리 개발을 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 시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일종의 매뉴얼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취업 문제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이나 창업 희망자에 대한 좀 맞춤형 지원이나 사후 관리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기존의 이제 취업에 일단 그쵸.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명한 지금 프로그램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 성공 패키지만 봤을 때 현재는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뭐 진단이나 진로 경로 설정을 해서 2단계는 뭐 의욕이랑 능력 증진, 3단계는 집중 취업 알선, 4단계 뭐 취업 단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에 한 단계를 더 추가를 해서 마지막 이제 5단계로 사후 관리랑 지원을 좀 이제 추가해서 좀 개선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뭐 자조 모임이랑 이제 뭐 센터의 기능, 뭐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 정서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기존의 취업 성공 패키지는 사실 취업 딱 되고 나면 취업 성공 수당 주고 그 다음에 전혀 케어가 안 되는데, 이 은둔형 외톨이나 니트족 현상을 한번 겪었던 분들은 사회로부터의 어떤 공격이나 어떤 이런 상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취약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우리가 그분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면서 케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나와 같은 어떤 유사 사례를 겪었던 아픔을 겪었던 동료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지지망을 좀 구축을 하면서 이렇게 사후 관리를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강의가 이제 끝 마무리인데요.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이 은둔형 외톨이 그리고 니트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도시적 접근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회보장 비용도 증가하고요. 개인이 사회복귀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더 높아지게 되고요.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가장 활력적으로 참여해야 할 20대와 30대가 유효화되는
그런 진짜 정말로 엄청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저기 니트족이나 운둔형 아토리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강의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빠른 해결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을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만 나온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게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노출이 좀 잘 되는 우리 사회가 관심을 잘 가지지 못했던 이런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중장년층, 노년층도 물론이고 청년 세대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고통을 겪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는 혹은 현상인 니트족과 운둔형 애토리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과 응원과 그리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는데 이렇게 좀 동참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의 이번 시간도 1시간 가까이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또 이렇게 어쨌든 참 제가 어떤 전문 강사로서의 그게 아니라서 이렇게 말도 두서없이 하고 조리 있게는 잘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3회차 강의에서도 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뵐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